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새로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한 김에 한번 이번에 여태까지도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AI와 바람직한 미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시리즈 녹음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AI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AI에 대해서 제가 말할 때마다 사실은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세상에서 AI라는 말을 쓰면서 그 단어의 뜻을 혼란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로 쓰는데 그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AI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서로 이제 엇갈리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걸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을 이것은 물고기와 낚시하는 방법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AI라는 말의 혼란이 어떤 게 있느냐? AI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주로 AI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율주행 AI, 음성인식 AI, 또 바둑을 두는 AI,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게 AI다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사실은 AI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 다른 뜻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 새로운 접근법을 AI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I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사실 지금 이미 존재하는 AI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바둑 AI는 뭘 할 수 있는가? 당연히 바둑을 둘 수 있죠. 그걸 몰라서 질문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AI는 뭘 할 수 있지라고 물어볼 때는 지금 있는 AI뿐만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AI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AI의 한계는 무엇이고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런 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의 두 번째 의미는 특정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AI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AI 패러다임이라고 따르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낚시법은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패러다임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고, 보통 우리가 이게 AI다라고 말할 때는 그 잡힌 물고기처럼 이미 해결된 결과, 그것을 바둑 AI라든지 음성인식 AI라든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AI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의미의 혼동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세상에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이 언어의 혼동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라는 것은 이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AI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AI로는 풀 수가 있습니다. 풀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풀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풀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혼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거울 앞에 우리가 거울이 뭔지 모르고 거울에 딱 봤더니 제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거울이라는 거 안에는 내 얼굴이 있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울에 뭐가 비치는가는 거울 앞에 뭐가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AI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없이 AI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AI 패러다임이라는 것 앞에 가져다 놓은 문제가 AI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그걸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연히 내 지금 고민이 설거지야. 설거지가 너무 귀찮아라고 생각한다면 AI는 설거지를 해주는 기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AI는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문제 접근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AI 같은 건 없다고 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건데요. AI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AI는 치워버리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푸는데 AI 패러다임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말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AI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와 AI를 뒤죽박죽 섞어버리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낸 어떤 공포를 AI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공포를 마치 거울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AI 앞에 가져다 놓은 것 뿐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럼 AI라는 거울 앞에 뭘 많이 가져다 놓고 있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걸 많이 가져다 놓고 있고 더 정확히 말을 하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AI 앞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이 AI는 기계란 것과 다르기 때문에 AI가 마치 마법의 램프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소원이 뭔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이 AI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게 주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면서도 기업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업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건비를 안 쓰는 거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AI가 나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AI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것,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로 그 선전을 하는 것도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같은 걸 얘기하고 AI가 있으면 막 제품을 엄청나게 생산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크게 보면 AI는 우리가 그 앞에 가져다 놓은 우리의 욕망을 반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기업이 가진 욕망을 그 AI에 반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AI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가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AI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것 혹은 지금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AI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AI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일단 AI를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나서 스스로와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설거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가? 그렇다면 직장을 구해야겠죠.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가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AI라는 방법으로 이걸 풀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AI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막 떠드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AI의 의미를 어떤 의미에서는 과대평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AI를 보기 때문이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만약에 옛날에 선사시대 수렵채집인이 있었어요. 글자도 모르는 수렵채집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문명인이 수렵채집인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문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참 대단하다. 이 문자로 문명을 만들면 우리가 굉장한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이 수렵채집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수렵채집인의 관심은 사냥을 더 잘할 수 있냐 이거겠죠.
아, 내가 요새 사람 수가 막 늘어나고 요즘에 이 근처에 그 사냥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사냥이 잘 안 되는데 그 문자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 문자로 사냥을 잘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자로 문명을 만들면 뭐 문명으로 뭐 총을 만들고 해서 사냥을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자가 진짜 대단한 것은 사냥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의 근원을 보면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주변에 뭐 먹을 과일도 많고 짐승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노동을 합니까?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점점 사냥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 사회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을 더 잘하는 거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명 사회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건데 수렵 채집인한테는 야 문자가 대단해라고 말을 하면 그래? 그걸로 사냥을 더 잘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AI가 만들 수 있는 변화라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 직장 나가기 싫어. 직장에 가면은 무슨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해야 돼. 그런데 누가 AI가 굉장한 거라는데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럼 AI가 나 대신에 파워포인트 만들어 줄 수 있나? AI가 나 대신에 저기 빵을 만들어 줄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말하자면 선사시대 수렵 채집인이 문자를 사냥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음 기회에 더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AI 패러다임이라는 것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이미 AI 패러다임이라는 것 말고 과학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죠. 그래서 근대화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왔고요. 과학이라는 단어도 그 AI보다는 덜하지만 말의 혼란이 약간 있습니다. 과학의 첫 번째 의미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나 이론이죠. 양자역학, 전자기학, 원자론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지식이죠. 근데 다른 의미의 과학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라서 과학은 뭘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는 AI는 뭘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미 있는 과학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과학 지식이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근대화 이래 우리가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쭉 풀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자명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었겠죠. 과학으로 풀 수 있으니까. 과학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문제들은 뭘까요? 과학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문제만 남은 겁니다. 과학식으로 잘 풀 수 있었으면 이미 풀었을 테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듭니다. 과학이라는 것 자체, 좀 더 넓게 말하면 근대화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20세기, 적어도 20세기 이래에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문명 비판을 하면서 지금의 이 과학 문명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했고 근대화가 시작된 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게 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진 문제라는 것은 첫 번째로 과학이 풀 수 없는 문제, 두 번째로 과학이 만들어낸 문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뭔가를 고민하고 과학이 뭘 약속했고 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AI를 바라보면 이 AI가 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AI의 진정한 잠재력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AI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그 앞에다가 뭘 비추는가에 대해서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풀려고 할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AI의 가능성을 낭비시키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쓸데없는 노력만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AI와 바람직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AI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AI의 진정한 가능성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 AI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